정식 재판 청구해서 150만 원 최종 벌금 받았고요. 아, 최종적으로 150만 원 벌금을 받았다면 전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김현지 비서관이.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만 3천 건의 그 괴문자를 보냈으면 사실 150만 원 벌금도 약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결국 국정감사에 김현지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뭐 여러분께서도 김현지라는 이름이 익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김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 이름은 이제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왜 이렇게 국정의 최대 중심에 서는 걸까?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한민국 권력 서열로 본다면 3위. 뭐 권력에는 다 순위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지만 뭐 하여튼 3부 요인 가운데 한 명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를 나오라고 막 그렇게까지 뭐 이 겁박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대통령의 비서인, 대통령이 비서일 뿐입니다. 총무비서관, 회계 책임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살림살이하는 그런 분이에요. 총무비서관에 썼던 김현지. 그 사람은 도무지 이 국정감사에 내보낼 수 없다. 이게 민주당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분들도. 아니, 조희대보다는 당연히 높고 그러면 권력서열 영순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그 김현지 비서관. 결국 국정감사에 안 내보내려고요. 총무비서관에서 일부속실장으로 인사까지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이 꾸려진 지 지금 100일 정도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관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는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황당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 과연 김현지는 누구일까? 그걸 지금부터 저도 알아가고 우리 엄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 정확히 몰라요. 뭐 하시던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 어느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커리어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서 이분을 잘 아시는 분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엄하. 예, 엄마, 예.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같이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때 김동연 도지사가 지사였었을 때니까 그때가 아니고 제가 성남시의원 할 때, 그러니까 예. 이재명 시장이 대선 시장으로 활동할 때 그때 이제 김현지 씨가 2010년부터 18년까지 성남의제 21 실천협의회라는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예. 저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고 먼 발치에서 간혹가다 목례하고 인사하는 정도였어서. 먼 발치에서 인사는 하던 사이였군요. 네, 그리고 또 김현지 씨랑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분들, 김용시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한테 워낙 자주 전해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현지 씨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름도 얼굴도 알지만 이력은 모르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서 그래서 예. 저희가 시의회에서 야, 김현지 씨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6대 시의회에서 2번 부르고 7대 시의회에서도 2번 불렀는데 예. 그마저도 안 남았었던 게 김현지 씨였다. 시외에서도 부른 전력이 2번이 있었는데 2번 다 안 나왔었군요. 한 번은 뭐 학업 때문에 안 된다, 한 번은 뭐 병가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각종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선출직 시의회의 요구에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게 김현지 씨여서 저는 사실 지금 국회에서 증인 출석 안 나오고 부속 출장 인사 보내고 하는 꼼수들을 보면서 야, 이거 예. 기시감이 든다. 그러네요. 예, 그때 성남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선출직 권력들과 시민의 대면자라고 하는 시의원들 무시했던 사람인데 예. 어떻게 대통령실까지 가가지고 뭐 총무비서관을
일뿐인 사람인데 뭐 장관직도 아니고 차관직도 아니고 선출직 이런 뽑아 저기 불렀는데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그러잖아요. 선출직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면서요. 예. 근데 선출 권력 우위에 있다고 하는 대통령 마크에는 시의회, 도의회, 국회 출석을 응하지 않고 가볍게 묵살하는 선출 권력을 무시하는 김현지 씨가 버젓이 마크의 실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다. 아하.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네요. 김현지 씨 자체가 이재명의 모순이다. 아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이재명 측근은 맞습니까? 이재명 측근은 확실하게 맞고요. 예.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아마도 이재명 변호사가 집행위원장 있었을 때 그때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 활동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도 이재명 변호사가 만든 곳이죠. 거기서도 이제 김현지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었고 예. 이재명 시장이 초선으로 시장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을 맡긴 사람이기도 했었었고 인수위 간사까지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수위 간사라고 하는 건 인수위원들보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린다든지 회의체를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직함, 그런 역할에 이재명 시장이 김현지 씨를 맡겼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거고 아하. 이 성남의제 21 실천협의회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환경단체로 분류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예. 원래는 바깥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예. 시청 외부에. 예. 근데 마침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성남의제 21 실천협의회 사무실을 시장실 바로 옆에다가 둡니다. 아니 시민단체 사무실을 시청 안에 시장실 옆에 둔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실 2층 바로 옆에 둬요. 그것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아니 왜 물론 뭐 조례에 근거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예. 어떻게 시장실 바로 옆에 두느냐. 그것도 시민들에게 가장 접근이 용이한 그러니까 행정부서가 들어와도 민원부서가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예. 어떻게 시로부터 10년 동안 18억 정도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왜 2층 핵심적인 이 청사 안에 들어오느냐 라고 그때도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아마도 그 배경에는 김현지 씨를 곁에 두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뭔가 막후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그때 당시에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성남의제 21이라는 곳은 환경단체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환경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때 예. 당시에 성남환경운동연합이라는 대표의 주회 스님도 예. 아니 김현지 씨 같은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이재명 측근인 사람들 내정하는 게 맞느냐. 아하. 이건 말이 안 된다.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 환경평가하고 이 시민단체 성남의제 21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명확한데 예. 아니 정치권 인사를 이렇게 발 들여서야 되겠느냐라고 그때 당시에도 의혹이 무수히도 제기됐었거든요. 환경단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서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백현동 유재치지 파기환송 받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견서를 낸 시민단체가 알고 보니까 성남의제 21 김현지였다. 하하.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일을 같이 해왔던 측근이다.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요. 예. 거의 그냥 이재명과 한 몸 같은 사람이었죠. 아,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 시장이 처음 당선되자마자 저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 대장동 개발을 주도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냐 마냐 때문에 여야가 엄청 싸우고 있었어요. 예. 그 조례를 통과해야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는 건데 네. 그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안 됐었던 현안이었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이제 시민단체들 시장이 동원했었던 시민단체들이 가가지고 몸싸움 벌이고 하는 과정에서 예. 일부 시민단체 한 명이 이 새누리당 시의원이 성추행했다라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은 드러났고요. 예. 근데 어느 날 아침 새벽 6시 8분에 시민 17,000명을 대상으로 33,000통의 문자가 띠링하고 전송이 됩니다. 예. 그 문자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 새누리당 땡땡땡 시의원 성추행 아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발신자 번호 표시 없이. 예. 그럼 해당 시의원은 이거 이상하다. 예.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바로 입증이 가능한데 누가 이런 무고한 문자를 보냈지라고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예.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보니까 예. 그 서버가 시장실 바로 옆에 있었던 성남의제 21 단체에서 발송됐던 거고 알고 보니 그 사무실에 김현지 비서의 컴퓨터에서 발송이 된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김현지 씨가 발신자 번호 표시 없음으로 가려놓고 속여놓고
5종의 17,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허위 비방 괴문자를 보낸 겁니다. 아, 그게 그러면은 수사 결과가 드러났습니까? 김현지 씨가 그런 게? 명예훼손으로 200만 원 벌금 맞고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몸담았었던 세길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예. 동료 변호사들이 도와줘가지고 정식 재판 청구해서 150만 원 최종 벌금 받았고요. 아, 최종적으로 150만 원 벌금을 받았다면 전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김현지 비서관이.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3,000건의 그 괴문자를 보냈으면 사실 150만 원 벌금도 약한 거거든요. 예. 아마 그걸 최선으로 방어했던 게 이재명 변호사의 측근들 세길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차후에 좀 파고 들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예. 나중에 이땡땡 시의원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합니다. 민사소송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로 300만 원까지 물어줘요. 아, 민사도 졌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시장이 주력으로 하려고 했었던 대장동 개발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 설립을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방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게 김현지 비서였기 때문에 아, 그것만 봐도 예.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형식이 과격한 거예요. 전과가 생길 정도로 괴문자를 보냈다는 거군요. 제가 경기도청에서 근무했었던 한 분과 좀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 방송 예. 전에. 예. 김현지 비서의 별명이 있답니다. 뭐래요? 경기도청의 노사연이었다. 예? 경기도청의 노사연이요? 과거에 연예인 지상열 씨가 해피투게더 인터뷰에서 예. 노사연 씨가 연예계에서 군기반장격의 역할을 하는데 아, 사실 김현지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예. 군기반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사연이다. 그래서 노사연의 그 만남 노래도 예. 저 사람한테 만나면 찍힌다. 그리고 지상열 씨가 노사연이 뭐 연예계 오한마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찍히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럴 보통은 정도로. 마쿠의 실세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눈에 보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렇죠. 저 사람 앞에서 숨도 쉬면 안 된다. 야. 그 정도의 마쿠에서 엄청난 대단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 김현지 씨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전 민주당 당원이었던 백광현 씨가 예. 2021년 10월 26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퇴한 이후에 다음 날인가요? 예. 김현지 씨가 법인카드 배소연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파일 싹 다 밀어. 내가 하드 그 교체해줄게. 녹취가 있었죠. 하는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예. 대통령실에서 기록 생산 관리되는 문서들은 국가기록물에 의거해서 국가기록물법에 의거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예. 도지사나 시청, 도청도 마찬가지로 공공기록물에 의거해서 아하. 관리가 되어야 되는 보존 문서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삭제해 하드 파기 하드 내가 챙겨줄게. 만들어줄게, 바꿔줄게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증거인멸이고 불법행위인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예. 이재명이 좋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온건하고 안전하다면 불법도 좋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계의 노사연, 오한마라고도 할 수 있다. 노사연 씨가 엄튜브 자주 보세요. 지상열 씨가 기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노사연 씨 너무 좋아합니다. 예. 아니, 지상열 씨가 표현한 걸 제가 차용했다는 점을 예.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 녹취가 김현지 비서관이 정확히 맞다면 혹은 뭐 추정되는데 그건 사실 증거 인멸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데 수사를 그럼 받았습니까? 김현지 씨가 그걸로? 백광현 씨에 따르면 수사가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정부는 참 신기합니다. 본인들 대장동 수사라든지 미래, 성남 FC 등등 재판이 멈추거나 수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유착관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좀 이렇게 권력이 살아있을지언정 임기가 끝나면 예. 이 정권이 침몰하면 언젠가 특검이든 이런 진실들이 좀 낱낱이 까발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김현지 비서관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그런 지시를 했다면 증거인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야 될 몫이 돼버렸네요. 예. 근데 증거인멸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거 증거인멸이 아니어도 예.
공공기록물 보존 문서를 없앤 불법 행위는 확실합니다. 아, 예. 그 어떠한 사람도 도지사 컴퓨터에서 비서실 컴퓨터에서 파생되는 문서를 그렇게 지우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어요. 예. 사실 이것만 해도 당장 수사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2021년이었거든요. 예. 4년이 흐른 지금 그 수사 결과가 공유되거나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구심을 자꾸 키워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여하튼 성남시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환경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을 했고, 경기도 공무원을 했고, 지금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은 왜 고향이 어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딘지, 전공은 뭘 했는지, 그 이후에 졸업한 이후엔 뭘 했는지, 이게 왜 다 공개가 안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서를 가져와라. 도대체 김현지 씨가 뭔데? 예. 시민단체 사무국장일 뿐인데 왜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수 의원부터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눈에 쌍심지를 띄고 자꾸 두둔하려고 보호하려고 하느냐. 예. 근데 끝끝내 밝히지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마침 야권에서 이렇게 이 김현지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비서관들의 어떤 신상 내지는 개인정보까지 아니더라도 공공정보에 한한 것은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빨리 이런 법 통과해서 이렇게 막후에서 비선 실세란 말을 안 듣게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에서 침몰한 정권들의 공통점을 보면 꼭 비선 실세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답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일부속실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게 결국 대통령 최측근에서 모시는 문고리 권력과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속실장이든 말단 주무관이든 예. 지금 부속실장에서 총무비서관 갔었던 윤기천 씨나 예. 김남준 씨나 김현지 씨나 대통령실에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말단 주무관이어도 이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했을 거예요. 어허. 이 사람들한테 직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시장, 도지사 측근에서 이너서클을 형성하면서 예.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 접점 역할도 하고 또 어저께 보니까 한판승부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경기도청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김지호 대변인이 예. 김현지 씨가 김혜경 씨와의 접점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초제다. 성비위 인사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줬었던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예. 인사 문제, 성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업무 분장상. 아하.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막후에서 그런 것들을 조용하게 처리했다라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속실장, 총무비서관, 대변인 이런 직위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예. 항상 성남시에서 또 따라왔던 이너서클이다 이런 거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거고 예. 부속실장에서 총무비서관 갔었던 윤기천 청장도 한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했던 늘공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공무원 경력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윤기천 청장이 퇴임 후에 이재명 시장이 어떤 역할을 줬느냐? 성남FC 대표이사를 줘요. 예. 축구 구단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에도 공무원만 한 사람한테 전문 구단의 경영이사 자리를 준다? 아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대기업으로부터 후원 받아가지고 지금도 재판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또 후원을 기업들로부터 받을 때쯤에 금융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네. 성남FC가 한 해 썼었던 접대비가 2억 원이 넘어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왔었던 사람이 윤기천 청장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 시장의 어떤 수사 혐의 의혹들을 전면에서 카바치려고 옹호하려고 두둔하려고 이렇게 인사한 것 아니야? 라고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지금 신임 총무비서관이죠,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요 세 명은 직위에 상관없이 예. 막후에서 마구 이렇게 힘을 전행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김현지 씨는 역할이 변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이제 더 측근이 더 지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역할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부속실장이든 총무비서관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의 여론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 혹은 이번에 강선우 장관 지명자 논란 때도 예. 김현지 씨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의원님 사퇴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전달했다는 건 아닙니까? 아하. 아마도 그런 메신저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